한수진과 박준영은 결혼 8년차 부부였다. 30대 후반의 두 사람은 서울 외곽 지역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나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준영은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높은 업무 강도와 잦은 야근을 견뎌내고 있었고, 수진은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책과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하려는 대화는 늘 미완성으로 끝났다. 수진과 준영 사이의 가장 큰 공백은 아이였다. 결혼 초반엔 서로의 계획대로 조금은 더 안정된 시기를 기다리며 부모가 될 준비를 미뤄왔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그 문제에 대해 언급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 언제 아기를 가질 거야? 라는 질문은 늘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두 사람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랬기에 우리로 시작하는 말들은 늘 미완으로 남았다. 아이가 없어서인지 둘 사이의 대화마저 단조로워졌고 서로에 대한 관심조차 일상에 치여 점차 무뎌져 갔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섰지만 준영은 늘 그렇듯 야근으로 집에 늦게 들어왔다. 문소리가 나자 수지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나 그를 맞았다. 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지만 준영의 피곤한 얼굴은 그녀의 작은 온기를 받지 못한 듯 무표정했다. 응, 회사에서 먹고 왔어. 그의 대답은 짧았고 필요 이상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듯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등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책도 더 이상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 안에서 샤워기를 튼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하게 늘어선 침묵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준영이 침대에 몸을 누일 때쯤 수지는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준영 씨. 요즘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가장 무난한 단어를 꺼냈다.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는 여전히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간단히 대답하더니 이내 등을 돌리고 눕자마자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수지는 준영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그가 깊이 잠든 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작은 주방 스탠드만 켜진 어두운 거실에서 그녀는 이상하게 밀려드는 공허함을 느꼈다. 며칠 후 수지는 도서관에서 새로운 얼굴을 보게 되었다. 수지는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 처음 보는 누군가를 알아보는데 익숙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남자는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서가를 두리번거리며 어딘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책상을 떠나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찾는 책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쳐다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아, 네. 제가 사진 관련 책을 좀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지는 전문 코너로 그를 안내하며 몇 권의 사진 관련 서적을 추천했다. 깔끔한 말투와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아주 짧았지만 수진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일종의 소소한 설렘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그는 책을 들며 말했다. 추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이네요. 앞으로도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짧게 인사를 한 후 도서관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은 이상하게도 수진의 가슴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그날 밤 수지는 그녀의 손님을 어딘가 계속 떠올리게 되었다. 소소한 대화였고 별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그의 미소와 목소리는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애써 머리를 흔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냥 도서관에 온 손님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묘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그와의 짧은 만남이 무기력했던 그녀의 일상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침대에 누워 준영의 옆에서 뒤척이던 수지는 문득 옆으로 몸을 돌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해 지쳐 편안히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항상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슬펐다. 자신에게 준영이란 존재는 언제부터 이렇게 쌀쌀하고 멀어진 것일까?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을 거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생각보다 더 크고 빠르게 뛰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도서관에서 다시 그를 마주쳤다. 그의 이름은 이강우. 그가 처음 도서관을 찾아왔던 날처럼 그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새에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번엔 사진집 한 권을 반납하러 온 강우는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은 책을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책을 건네며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감추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온기가 감도는 걸 느꼈다. 그는 책을 빌리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단순히 그저 해야 할 행위처럼 하지 않았다. 그의 말과 제스처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섞여 있었다.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가 물었다. 순간 수지는 당황했다. 단순한 공손함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수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는 듯한 느낌이 묻어 있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큰일은 아니라고 그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편에 남모르는 긴장이 아찔하게 얽혔다. 네, 뭐 좋아해요. 그녀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다. 도서관 건너편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는 적당한 햇살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우는 의외로 많은 점을 알고 있었다.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서 그는 의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질문들을 던지며 자연스레 수진에게 시선을 맞췄다. 사진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그에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은 능숙했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빨리 흘렀다. 수진 씨는 참 차분하시네요. 사서라는 직업도 그렇고 뭔가 어울려요. 강우가 말했다.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요. 원래 시끄러운 것도 잘 못 견디고요. 수지는 얼핏 웃으며 대답했다. 침착해 보이는 척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조용함도 좋지만 너무 반복되면 답답하지 않아요? 무언가 작은 변화를 주고 싶다거나 그의 말에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답하지 못했다. 대화는 흐르듯 계속 진행됐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고 복잡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준영과의 8년의 삶. 반복되는 일상.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부부의 생활. 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순식간에 그녀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흐릿하게 반사된 얼굴은 조금 전 강우와 나누었던 대화보다 훨씬 더 생기 없어 보였다. 왜 나는 이 사람과의 대화에 이렇게 설렜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강우는 이후에도 도서관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때로는 단순히 책을 빌리러, 때로는 수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던 수진의 마음도 서서히 그의 등장에 민감해졌다. 어느 날 강우는 빌린 책을 도서관 밖에서 건네며 말했다. 수진 씨,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산책이라도 함께 하실래요? 근처 공원에 사진 찍으러 갈 건데 혼자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녀는 준영에게 그날 친구를 만나겠다고 이미 말한 터였다. 주말에 빈 여백을 채우려는 핑계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핑계가 진짜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요. 몇 시쯤인가요? 주말 아침 두 사람은 공원 입구에서 만났다. 강우는 그의 카메라를 들고 여전히 변함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겼다. 그와 나란히 걷는 동안 의외로 두 사람의 공감대는 계속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미묘한 눈짓들. 그녀는 어느새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낯선 편안함과 풋풋한 설렘이었다. 강우는 카메라를 꺼내 수진의 모습을 렌즈에 담으며 말했다. 수진 씨가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봐요. 사진으로 남겨도 괜찮겠죠? 그의 말에 수진은 살짝 당황했지만 어딘가 부끄럽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느 선을 넘어가고 있는 자신을. 집에 돌아온 후 준영은 평소처럼 늦게 도착했다. 그는 단출하게 찬 음식을 데워 먹으면서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인 채 곧바로 샤워를 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준영의 무관심한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오늘 좀 밝아진 것 같다. 준영이 잠깐 고개를 돌리며 무심히 말을 던졌다. 수지는 움찔했다. 응, 도서관에서 그냥 바람 좀 쐬고 와서 그런가 봐. 그녀는 서둘러 말을 흐렸다. 준영이 그 말을 지나가는 듯 넘겼지만 수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자신의 어깨에 얹힌 터무니없는 죄책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도 모른 채 그녀는 이미 그와의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게 멀어진 선들을 건너뛰고 있었다. 한수진은 강우와의 짧고도 설레는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도서관 근무를 마친 뒤 그의 전화를 기다리거나 급히 강우를 보기 위해 약속 장소로 달려가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없는 색채를 찾아주는 이질적이고도 매력적인 존재였다. 주말이면 종종 강우의 사진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준영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신도 모르게 갈망하던 일종의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비밀스러운 행동은 필연적으로 준영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준영은 수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 부인이 귀가하는 시간을 명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 묘한 빛이 감돌 때가 많았다. 평소 별 감흥 없이 하루를 보내던 아내가 때때로 밝은 표정을 짓거나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길고 낮은 음으로 웃는 모습에 섬뜩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건 수진의 행동이었다. 최근 들어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는 날이 많아졌고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화장품과 향수에 갑작스레 관심을 보였다. 그날 밤 수진이 샤워 후 방으로 들어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은밀히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준영의 가슴 어딘가에 직감적인 불안감이 자라났다. 그는 질문 대신 의심이라는 무게를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그녀의 옆에 누웠다. 그러나 한숨을 자는 그녀의 모습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후 준영은 지갑을 찾는다며 수진의 가방을 스쳐가던 중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이 잠시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동 알림 메시지가 잠금 화면에 간략히 떠 있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준영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힘들지 않았죠? 다음엔 좀 더 천천히 봐요. 보낸 사람의 이름은 강우였다. 준영은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심장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다. 지금껏 한 번도 애써 확인하려 들지 않았던 아내의 일상과 감정을 감지한 순간 그 모든 평범했던 행복의 껍데기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저녁 준영은 퇴근 후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차에 남아 수진이 퇴근하는 시각을 기다렸다. 화를 내거나 다그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직접 확인이 필요했다. 그녀의 모든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끝내버리지 못했다. 밤 8시 무렵 수진은 도서관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그녀는 집으로 바로 귀가해야 하는 시간대였지만 수진은 오늘도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준영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수진은 몇 블록 떨어진 카페 앞에서 뜸을 들이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의 남자였다. 수진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환히 밝히며 웃었다. 그 미소는 준영에게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다. 강우와 수진은 가볍게 손을 잡고 카페로 들어갔다. 준영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멍하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한 단락의 증거가 필요했다. 자신이 품고 있던 의심이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할 수 없다면 그 의심의 실체를 마주해야 했다. 그날 밤 준영은 집에서 수진의 귀가를 기다렸다. 수진이 집에 들어올 때 준영은 평소처럼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막걸리를 한 잔 따르고 있었고 평소 같으면 수진도 자연스럽게 그 옆자리에 앉았겠지만 오늘은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늦었네. 준영은 평소보다 낮고 조용한 톤으로 말했다. 응. 도서관에서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준영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길을 피하며 방으로 향했다. 수진아. 그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준영의 목소리를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날카로움은 충분히 느껴졌다.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온 줄 알아? 수진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준영의 눈을 마주쳤다. 그의 손에는 오늘 찍었던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분명히 그녀와 강우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떠 있었다. 수진은 그녀의 입이 열리는 순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른 채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불안한 변명을 시도했다. 설명? 준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설명이라니. 얼마나 됐어? 얼마 동안 날 속여온 거야? 그의 질문은 분노보다 허탈함이 짙게 깔려 있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준영은 더 이상 그녀에게 소리치거나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진은 밤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영이 방에서 나와 그녀와 더 대화를 나눌까 기대하며 몇 번이고 들었던 그의 방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침묵이 점점 그녀의 마음을 압박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만든 작은 나선으로 들어간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그 나선은 그녀를 더 깊고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 무너져가는 관계를 수습할 힘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이 관계도 더는 복원될 수 없는 걸까? 그녀의 눈물은 자정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창밖 어둠은 그녀에게 단 하나 분명한 것을 속삭이고 있었다. 결국 대가는 치러야 한다. 수진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준영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그들의 집안은 마치 균열이 크게 생긴 유리처럼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 것처럼 느껴졌다.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동시에 이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이틀 뒤 준영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식탁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던 그때를 연상시키며 그녀를 불렀지만 표정은 예전의 준영이 아니었다. 피곤과 상처가 뒤섞여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이제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얼마나 됐어? 준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몇 달 됐어.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그냥 대화하는 게 좋았던 거야. 그리고 지금은? 준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지금도 그냥 대화일 뿐이야? 그렇게 단순해?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준영의 눈을 차마 마주칠 수 없었고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준영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데? 내가 모른 척 웃으면서 너랑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은 의미가 없고 사과도 지나치게 늦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 자신조차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집 안에는 깊은 침묵이 이어졌다. 준영은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진은 그런 그의 모습에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강우와의 연락은 단절됐지만 그것이 그녀와 준영의 관계를 복구할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여전히 부서진 채로 남아 있었다. 하루 저녁 준영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더 이상 토론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단호함이 느껴졌다.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올 거라고.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아프고 무거워졌다. 준영 씨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진짜 너무 잘못했어.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진심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까지 꿇었다.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수진아, 너도 알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잘못만은 아닐 거야. 나도 책임이 있어. 내가 너한테 소홀했던 것도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도. 하지만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배신한 이유가 될 순 없어. 우리가 이렇게 깨져버린 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문제야. 수진은 거의 오열을 터뜨리며 말했다. 한 번만 나를 믿어봐. 너만 있으면 돼. 나 정말 바꿀게.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믿을 자신이 없어. 나도 힘들어. 우리 둘 다 이걸로 더 망가지는 것보다는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준영은 수진에게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는 더 이상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비난하길 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로를 더 다치게 하지 않고 끝내기를 바랐다. 수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며 펜을 쥔 손을 멈췄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사인을 했다. 준영도 그녀도 이미 서로의 마음을 끌어안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진아,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류를 들고 일어서며 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든 아니든 나도 나대로 다시 살아볼게. 수진은 그의 말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버겁게 느껴졌다.